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시장이 다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부분이다, 그죠? 자, 혹시 여러분 습관의 법칙을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자, 29일 동안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습관이 된답니다. 자, 끊기 힘든 부분 아니면 꼭 이 부분을 고쳐야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딱 29일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배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습관의 법칙은 29일이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1950.65포인트 나타내면서 0.1%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57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오늘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223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164억 원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큰 의미를 두기에는 힘든 포지션이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암울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었죠. 하지만 오늘 1%대 반등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수출주 그 중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국전력이 다시 한번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 오늘 많이 빠지네요. 2.08%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 SDS도 마이너스 1.38%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업종 뽑았습니다. 여행주, 여행주 보겠습니다. 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호텔 신라, 오늘 4%에서 5% 가까이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행주들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워낙 강세기죠. 두 번째는요, 바로 유가 하락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된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출국자 수가 많아질 수가 있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를 하러 외국에 많이 나가는구나. 자, 그리고 또 한 개는요, 유가 하락. 유가 하락이라고 하면 그만큼 여행사나 아니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거죠.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는 여행을 안 가서 여행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체감을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뭘 찾아보시냐면 소셜 커머스를 한번 같이 보십시오. 그러면 요즘 어때요? 여행에 대해서 상당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의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업종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계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계업종에도 지금 낙폭과대에 의한 순환매가 조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에 의한 부분 잠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CJ 헬로비전 보겠습니다. 자, 금일 9,580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2.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CJ 헬로비전이
오르는데, 자,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알뜰폰에 대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스마트 컨슈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CJ헬로비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OCI 보시겠는데요. 자, OCI가 84,700원 나타나면서 오늘 4%대 크게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남자의 주식이죠. OCI. 자, 60만원에서 84,700원까지도 빠졌었던 종목이고, 상당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우직하게 한 방향으로만 간다. 오를 때도 쫙 가고, 대신 빠질 때도 한 방향으로 60만원에서 쉬지 않고 8만원대까지 빠졌죠. 자, OCI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회사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폴리실리콘 가격을 잠시 한번 보고 왔었는데요. 지금 여전히 16달러로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은 빠지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이거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589.46포인트 나타내면서 0.1%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고요. 자, 수급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269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관이 95억 원의 매도세, 외국인이 138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카카오가요, 오늘 146,700원으로 마이너스 1.4%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신용 물량이 조금 걸린다, 그죠? 자, 셀트리온이 오늘 강보합권의 움직임 0.1%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0.7%대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다시 한 번 더 오르면서 1.94%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그림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CJENM이 오늘 1.97% 나타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브로드밴드가 0.97% 하락을 하고 있고, 자, 로엔도 오늘 1.04%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넷부터 보겠습니다. 자, 46,850원 나타내면서 오늘 5.4%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28만 7천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넷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안랩 어때요? 밑에서 뽑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죠? 시세 본출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자, 이스트 소프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자, 이스트 소프트는 이미 시세 본출이 나타났죠? 자, 핀테크와 그리고 사물인터넷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는 계속 시장이 또다시 분위기를 잡아간다, 그죠? 숨겨진 주도주가 보안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재료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안이 되어야 된다. 보안이 되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안랩은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자, 강연회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종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게임빌이네요. 게임빌이 오늘 16만 9천원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4.09%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으로 32만 8천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게임빌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 뭘까요? 예,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되었다. 출시가 되고 난다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주가는 빠지고 있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는 것은 바로 4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되었느냐, 우리는 객관적인 지표를 원한다라는 마음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받아들이신 게 맞습니다.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환율 보겠습니다. 자, 1098원 30전 나타나면서 오늘 5원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1100원대가 저항권 움직임을 작용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급하게 지금까지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은 아직까지 분석을 못했죠. 자, 종목에 대한 119 AS는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김선윤 멘토가 확실하게 종목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네, 이성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아직은 그렇다 할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후장 들어서 좀 빨간불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조금 기대도 좀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코스닥의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불안한 종목들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고 중국 모멘텀이나 여타 다른 이제 관련 개별 모멘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좀 잘 지켜보시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이제 급하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따라가시는 전략이 지금 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조금은 자제를 해보고 코스피 쪽으로의 오히려 조금 낙폭 과대한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끝나고 그리고 올 한해 개선 사항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는 관심 있게 봐보자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포트가 있는데요. 포트를 조금 확인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포트 상황입니다. 원희가 IPS가 오늘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은 흐름이 양호한 모습이고요.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네, NH엔터 어제 편입했습니다. 0.7% 정도 마이너스 현재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S를 좀 해드리자면 원희가 IPS만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주가가 조금 밀립니다. 깨졌다 볼 수가 있을 정도로 흘러 내려오고 있죠? 네, 이렇게 내려왔어요. 팔아야 될 정도로 내려와 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원희가 IPS의 실적 포인트가 어떻게 나옵니까?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죠? 올해 좋습니다. 지금 이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이닉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주죠. 이런 포인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움직임인데요. 원희가 IPS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늘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가 있죠. 자, 실적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다시 매수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주는 포인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이거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는 종목이고 오늘이 거의 바닥으로서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좀 AS 해드리고요. 이멘토님 종목은 아직 없기 때문에요. 저만 우선 드렸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 보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누적입니다. 114, 142%입니다. 네, 빨리빨리 저희가 수익을 더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 힌트입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K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네. 제가 방금 김씨잖아요, 맞죠? 그쵸? KIM일까요? 금씨 아니죠? 제가 방금 영어를 K를 딱 쳐보니까 영어 K로 시작하는 세 글자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이네요. 좀 있습니다. 어떻게 힌트를 드릴까요?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건설주 관련됐습니다. 네, 이 정도. 이 정도면 뭐 아실 거라 봐요. 하나 더 드릴까요? 전부 다 영어다. 누군가가 지금 안에서 스태프분들이 나도 알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상당히 난이도가 쉽다는 거죠. 네, 지금 가격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5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 뭐 다 드린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멘토님 종목 언제 가져오실지 저도 한번 힌트를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 가져오실 건가요? 제가 이번 주는 강연에 관계로. 그렇네요. 그럼 강연에 갔다 와서 다음 주쯤에 드디어 이멘토님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방송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근데 이번 주에 혹여나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방송을 보셔야 된다.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지켜보시고서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안내, 번호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첫 종목 GS건설 매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간 좀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정부 정책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수급상도 괜찮았고, 실적도 건설주들이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매수가가 25,100원입니다. 자, 오늘 조금 2% 빠진다고 해서 이거를 좀 당장에 급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간 좀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판단이죠. 실적 괜찮았고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오늘 2% 나오는 거 조정이라고 봐야죠. 그간 올랐던 포인트에서는 생각 안 하시면 안 되겠죠. 뭐 지난 이제 수요일 날 11% 올랐었고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1월 27일 화요일은 8%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급한 정리보다는 정부의 정책 효과 한번 보시고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시라면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한번은 비중을 좀 줄여서 편입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 매수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예. 매수에 대한 의견을 대부 시스터즈 물어보셨는데요. 요거를, 지금, 뭐, 매수는 괜찮아요. 매수는 괜찮은데, 지금 가격 권역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가격 권역 자체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뭐 41,000원대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가격이에요. 47,000원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오늘 5%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회사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꾸준한 실적적인 자리매김새는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신용 물량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말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에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하시고 41,000원에서 한 42,000원 그 사이의 가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라고 하네요. 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현대증권을. 네, 현대증권이요. 네, 어제, 이번 소식이 있어서 그냥 시초가로 잡았거든요. 어제 시초가로 잡으셨는데. 네, 네. 그랬더니 막 밀려서 지금 20%를 했는데.
완전 그냥 고점이 시초가였네요, 거의. 예, 예. 완전히 아, 딱 고점 20% 잡았어요. 하셨고. 자,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 그럼 지금 마이너스 폭이 좀 있으시네요. 한 5%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약 좀 예. 넘게. 예, 근데 이것을 좀 그냥 한 달 남 그냥 갖고 가도 될까?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 지금 너무 좀 마음이 좀 이상해요. 아, 마음이 이상하세요. 예. 네, 어머니. 아, 어머니. 네. 주식 하다가도 돈 잃는 종목도 있는 거예요. 그쵸? 버는 네. 종목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네. 좀 주식 하다가 이렇게 자꾸 마음 조급하시면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봤고요. 네. 빠질 수도 있는데 현대증권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어머니 방송 자주 보세요. 아, 예, 이 방송 지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아침으로 와서 봐요.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던 거 왜 추세에서 왜 바닥 라인에 선 있는 거 그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예. 요렇게 바닥을 동그라미를 제가 쳐가지고 예. 이거 한 100번도 한 것 같아요. 요렇게 예. 제가 선을 자주 긋잖아요. 예, 예. 그러면 종목에 문제가 없으면 항상 여기 바닥 포인트, 요런 포인트 자체가 매수하기 참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네. 여기 포인트가. 예. 자, 근데 약간 매수하신 구간 자체는 어찌 보면은 조금 높았죠. 네. 이게 요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7,000원까지 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7,0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증권주들이 지금 최근에 이슈가 괜찮잖아요. 예. 아시겠지만 뭐 거래소도 이제 독립을 하고요. 뭐 대형 증권사들 대부분 다 최근에 많이 급등했었고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 걱정은 이거예요. 뭐냐면 금리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인상을 시켜버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계 자금들 자체가 미국 쪽으로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염두가 되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은 6월쯤 될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빨라봤자 그래서 당장에 큰 악재 상황은 없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좀 치고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부탁드릴 건 가져가시는데 7,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 불안하시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파실 수가 있거든요. 손해 안 보시고는. 그래서 그때 조금 팔고 나와보자라고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어머니 네. 종목 매수하실 때요. 네. 연락 한번 주시고 해주세요. 네. 이 증권이 뭐 일본으로 뭐 넘어갔다고 뭐 그런 그런 어제 방송에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아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포인트. 네. 그래서 자. 더. 네. 요거 볼게요. 혹시 유한타증권처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시는 거세요, 어머니? 아니, 예, 그걸 바랬지만은 아니면은 그래도 네. 손은 안 보고 지금 나오면 좋겠는데 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다시 올라갈 건데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어머니. 다시 올라가요. 제가 볼 때 기간은 최소한 몇 주는 보셔야 돼요. 몇 주요? 네. 그것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한 8,000원 가까이 가면요. 네. 불안하시니까 그냥 빠져나오시고요. 예. 증권주가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금융 관련 종목들은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다음부터 하실 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하실 때는 좀 시장이 코스피 쪽으로 조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도 염두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그러면은 이거 뭐 일본으로 넘어갔다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일본으로 넘어갔다 결정이 뭐 나고 해야 되는데 뭐 아직 그 이슈에 따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제 갈 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그러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네, 지금 당장엔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뭐 대주주와 뭐 다 자기 주식 다 팔아보고 어쩌고 하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하여튼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넘어가면야 좋은 거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시고
네. 손해 안 보시는 수 있으니까 손해 안 보시는 구간에서 빠져나오시는 걸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이멘토님 받아주시죠.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키스트예요. 아, 키스트요? 예, 예. 자, 매수가가 얼마신가요? 2,900원에 20%입니다. 아, 2,900원에 20%. 예. 예, 방송 자주 보시는 분이시겠다, 그죠? 예, 예, 매일매일 보고 예, 시청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스트 가지고 계신 거죠, 맞죠? 예, 예. 자, 방송 보고 사신 거죠? 예, 예. 아, 잘하셨어요. 자, 시간적인 여유는 되십니까? 예, 예. 아,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니? 키스트 실적이 언제쯤 나오실 거예요? 예, 제가 실적 나올 때까지 들고 가고 좀 더 들고 갈 수도 있고요. 예, 뭐, 본외적인 얘기지만, 말투가 저하고 상당히 비슷하십니다, 지금. 맞죠? 부산입니다. 자,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요게, 어머니, 2월 중순은 넘어야 됩니다. 아, 예, 예. 예,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 예. 지금, 이렇게 대바닥을 형성하고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예, 예. 중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김수현 씨나, 아니면 뭐 전시현 씨가 직접 가서 뭐 이렇게 뭐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드라마를 얘네들이 우리나라 걸 사서 보고 이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수입을 할 때 6개월 동안의 심사 과정을 지금부터는 거칩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드라마를 유통을 해오고 이런 드라마를 팔고 있는 업체들이 올라갔다면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중국에 그 6개월 동안 걸릴 때까지 중국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상당히 많이 하겠죠. 예, 예. 예, 그러면 연예인들, 이런 엔터테인먼트사에 있는 소속된 연예인들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드라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맞죠? 중국에서 거대 자본을 들여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바로, 훗날에 공동 제작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간다는 거죠. 어차피 중국에서 본토 자금으로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대신에 연예인만 한국 연예인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서도 싸게 치이는 거고 그러면 드라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키스트나 아니면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상당한 곽강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김수현 씨가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이 4분기에 실적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자, 어머니. 예, 예. 예, 저 화면 잠시 한번 볼게요. 예,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일본 N1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 비교표인데요. 예, 예.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본 N1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마진을 보였다면, 예.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아니죠. 예, 예. 많이 줄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키스트는 일본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타의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는 어때요? 일본에 대해서 엔화가 약세가 될수록 콘서트 비용이 줄어드니까 마진이 작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하지만 키스트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죠? 예, 예. 왜냐하면 얘네들은 연예인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뭐 일본이 뭐 자빠지든 안 자빠지든 상관없이 갈 길 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아, 예. 그럼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겠죠? 아, 예. 예. 길게 조금 들어가 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4,500원, 최소 4,500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 4,500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뭐 3개월 정도 기다리면 최소 4,500원은 가겠네. 저도 3개월 안에 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도 전화인데요.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테스요. 테스요. 네.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60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자, 테스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증권회사 네. 추천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지니까 네. 며칠 됐는데 걱정스러워서요. 아, 자. 테스 빠지고 있고, 제가 추천드렸던 원익 IPS도 빠지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힘이 좀 없어요, 갑자기. 같이 좀 보시자면, PSK는 오늘 어떻게 되고 있나요? PSK도 조금 밀리네요. 자,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쪽 관련 장비주들이. PSK, 차트고요 테스 차트고요 원익 IPS도 좀 보겠습니다. 원익 IPS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D램 반도체 고정 가격이요. 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1월 달에.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지만 1월 달에는요, 비수기예요.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통 12월보단 빠져요. 12월은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판매가 늘어나는데, 재고 처리도 있긴 하지만 판매가 늘어나지만 1월 달에는 여타 모멘텀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종목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가져가면은 괜찮을까요?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이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증권사 직원분이 매수 추천하신 것도 빠져봤자 15,000 얼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전고점 포인트를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테스도 그렇고 PSK도 그렇고 원익 IPS도 전부 다 같은 종목들 보자면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예. 네, 차트 이게 지금 테스트 차트인데요. 예. 이 추세가 깨진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원익 IPS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PSK도 이렇게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냥 손절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면 될까요?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시면요. 예. 테스는 19,000원, 20,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예. 실적이 워낙에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올해도 실적이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더 빠지셔도 버티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 문자인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IBT 매수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현대 IBT 매수에 대한 의견이시죠. 사지 마세요. 왜 사려고 하는지. 자, 일단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를 때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오를 때, 자, 왜 올랐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를 때 이유는, 자,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뭐, 주가 급등에 대한 사유는 없다라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자, 시초가 되는 이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중국 호재,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소문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 입점했다는 소문, 그래서 밑에 MOU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현대 IBT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 이 상승 자체는 소문이 올랐고, 그리고 그 양해각서를 MOU를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바랄 수 있는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얼마만큼을 팔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뉴스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태에서의 반등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반등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시세가 살아있다고 보시기보다는 죽은 시세에 다시 한 번 더 숨을 불어넣는 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고가 권역 자체를 돌파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접근하지 마세요. 크게 가기는 힘든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종목보다는 다른 여타의 종목의 눌림목을 좀 더 공략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액토즈 소프트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3.4% 정도 현재 주가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36,400원이세요. 네, 사자마자 좀 빠지신 건지 어쨌든 조금은 손해를 좀 보고 계십니다. 이 정도 포인트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자, 액토소프트 이슈는 분명히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6월부터인가요? 바닥 포인트 좀 높아져 가고 있는 포인트가 자꾸 나오는데 자꾸 4만원 포인트에 맞고 떨어져요. 4만원에. 네. 이유가 뭘까요? 4만원 위에부터 해서는 좀 심리적인 저항선이기도 하고 작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물려있는 또 그런 구간이란 말이죠. 시간이 조금 필요한 좀 그런 종목인데 제가 매도 의견을 좀 드린 것은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갑자기 좀 많이 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다가도 좀 빠져나가는 포인트가 좀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실적 포인트도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 실적도 조금 상당히 불안한 점. 4분기 실적이 좀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순이익 부분이 벌써 133억 적자고요. 영업이익도 87억 적자.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처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 한참 나온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보는 조정 구간은 여기입니다. 3만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3만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아마 다시 수급적인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제 곧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모두투어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일단 매도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조금 탔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행주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원화 약세 기조, 원화 강세 기조, 그리고 거기에 유가 하락에 대한 기조가 맞물려 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에 대한 반영 추이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2013년도를 돌이켜보면서 7월 달에 있었던 일을 본다면 이때는 어때요? 실적은 좋았지만 원화는 강세였지만 뭐가 부족했나요? 바로 유가라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소비가 침체됐기 때문에 빠져나왔습니다. 자, 현재는 여행객 수, 바로 출국자 수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왔고 그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가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때요? 고가 권역 자체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이 잡힌다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을 때 꾸준히 물량이 출회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자체를 올리는데, 자,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자, 양매수도 조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지금은 하단 권역의 외국인보다는 지금 상방 권역의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눈에 띄는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금은 수급적인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좀 더 홀딩 하셔서 좀 더 크게 수익을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파시고 나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1차적인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린다면, 자, 요 자리죠. 제가 볼 때는 한 32,000원, 33,000원대까지는 목표가를 가지시고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나 다음 배우 인터내셔널인데요. 매수 의견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가 많이 밀렸죠? 네,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이제 조금 바닥을 좀 확인하려는 걸까? 이런 조금 고민도 해봅니다. 자, 크게 열었습니다. 2005년도부터의 차트 흐름 열어놨는데요. 2008년, 9년은 잘 아시겠지만 제외를 시킬게요. 자, 그러면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때 거의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됐던 1차 바닥은 32,000원짜리. 그리고 두 번째 바닥으로는 27,000원 정도가 6,000원까지 볼 수 있겠네요. 요런 좀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대에서는 거의 뭐 좀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좀 상승을 하니까, 그렇죠? 충분하게 조금 매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단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죠. 제가 5 의견을 드렸지만 사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몇 가지를 좀 봤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도 좀 수급 포인트가
이제 그만 팔고 좀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제부터의 조금 연기금 매수세와 더불어서 몇몇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고요. 자, 오늘장에서도 투신권이 어제 그렇게 많이 팔던, 어제 투신 13만 주 매도하던 투신이 오늘장은 4만 6천 주를 매수를 해주네요. 그러면 주가를 좀 끌어올린다. 거의 뭐 단기적인 반등 포인트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닥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거의 다 매도한 이후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포인트도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 실적도 굉장히 개선 사항이 좀 있다는 거죠. 이미 뭐 3분기까지 실적이 많이 뛰어넘는 모습이죠. 작년 실적을.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4분기 실적이 좀 나와준다면, 조금만 나와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어떻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 좀 커 보인다. 뭐 4분기 실적 포인트 자체가 얼마나 나왔었나요? 지금 나왔나요? 나왔네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 호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 강세에 대한 부분 나와서 바닥을 확인했다. 자, 4분기 영업이익이 1254억. 굉장히 잘했네요. 연결이. 그렇다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확신이 생겼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해도 되겠다. 얼마까지 봐야 되냐? 이럴 경우는 1차적인 반등 구간대가 여기 큰 박스를 잡아서 봤을 때 박스의 중반 라인까지는 보통 반등이 나옵니다. 35,000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35,0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갑자기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게임빌 매도입니다. 도와주시죠. 예, 큰일 났습니다. 진짜. 자, 정신을 차리셔야 될 때고, 지금 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게임빌 뉴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별이 되어라. 자, 별이 되어야 되는데 물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출시를 했는데, 지금 2월 2일 날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은, 요 주가, 자, 일단 뭐 선반영이 다 됐습니다. 선반영이 되고 지금 빠지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이 가격 언제까지 빠지냐면 14만 원대까지 보이는 가격이에요. 예, 이 자리까지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는 왼쪽 상단에 보면 이제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신용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 들어 있다. 자, 그런 관점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관망 심리가 상당히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2월 중순에서 말까지 주가를 조금 빼면서 실적을 확인하고 난 뒤 1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 그 가격은 14만 원대는 터치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주를 꼭 찾아보십시오. 대안주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기가레인 매수입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포인트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좀 매수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X 의견을 드릴 건데요. 이게 쫙 밀린 다음에 이렇게 밀린 이후에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상승하는 포인트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부분도 보세요. 굉장히 꼬여 있단 말이죠. 심각할 정도로 확대를 해드리자면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개인만이 사고 있죠. 이것부터가 일단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기관이 이렇게 많이 물량을 던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꺾여 내려갔다는 거. 자, 그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따라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기관에 한 2, 3일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12월 말처럼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대우건설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아직 팔지는 마세요. 팔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잡으신 거는 아니겠죠. 바닥권에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조금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때요? 하단 권역에 보시면, 수급적인 손바뀜이 이루어진 자리다.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가격까지는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일단 1차적인 저항권의 움직임에 부딪혔는 가격입니다. 지금 6,880원, 6,900원, 그 사이에 부딪힌 가격 되면, 여기서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면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자, 8,000원대까지는 시장 올라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까지 목표가를 조금 더 잡으시고 대응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하단권역에 익절가를 조금 잡으시면요. 이 가격이죠. 6,1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매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에 한번 이제 한 8월, 9월, 11월경까지 해서 좀 보유 의견을 저도 좀 드려보다가 12월부터는 매도 의견을 조금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보유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장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이 모양입니다. 어찌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지 4만원부터 해서 1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좀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처럼 보여요. 네, 회사 자체에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횡보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8월, 9월 달에 이제 좀 가는구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였는데 12월 달에 그대로 꺾어버린다는 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지금 포인트에서 보자면 이미 나올 건 다 나왔어요. 4분기 실적도 알 사람은 뭐 다들 아시겠죠. 보고서 예상치 같은 것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부진한 실적 발표, 요런 포인트 있고, 다 나왔단 말이죠. 악재거리가 다 쏟아진 마당에, 이제는 희망밖에 안 남은 상황. 더 나아봤자, 주가가 악재가 나와봤자, 반응도 안 할 수준까지 현재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적자까지 했는데, 네.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는 이거를 매도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아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해서도 이제 조금 수주거리도 많고 또 1, 2분기도 수주거리가 좀 늘어나는 추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시고 가져가셔야 된다. 자, 매수가 22,000원이시면요. 그래도 남들보다 쌉니다. 보십시오. 네. 그렇죠?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22,000원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금방 갈 수 있어요. 시간은 조금 너무 짧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짧게 보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주가를 봤을 때는 향후 몇 개월 안으로는 다시 2만원까지 회복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2만원 도달하면 그때 다시 연락 주십시오.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 버티셔야 됩니다. 악재는 다 나왔다. 나와봤자 주가 안 빠진다. 이제 호재거리에 빠른 반응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바텍 매수입니다. 도와주시죠. 예, 아바텍이 이제 식각 업체, ITO 코팅, 슬리밍, 그런 업체입니다. 자, 아바텍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아바텍은 원스텝 업체입니다. 혼자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업체고, 다른 여타의 업체들은 혼자서 이걸 다 해낼 수가 없죠. 분업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아바텍은 LG 디스플레이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와 거래를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 애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여타의 뭐 TV 회사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회사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바텍의 실적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가는 왜 빠지냐? 주가와 실적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가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에 비중을 크게 실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비중을 크게 실으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십시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14,000원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 매수에 동참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메토님 강연회가 있죠?
예, 네. 오늘 강연회도 있고, 자, 그리고 무방도 있고, 예, 공개 소개 방송도 소개 있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코에가 포가 계속 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강연회 고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주포 찾기에 대한 해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사랑을 해주시고 있고 거기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월 7일 토요일에는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구로지점에 스타팰리스 4층입니다. 구로역 2번 출구고 2월 8일 일요일은 NH투자증권 예전에 이제 우리투자증권이었죠. 목동 WMC 지점 트라팰리스 웨스턴 에비뉴 3층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둘 다 주차 가능하고요. 오셔가지고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 방송을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자주 안 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번 해볼게요.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못했던 궁금하신 종목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목 추천이나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당장 하니까 지금 곧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일도요, 좀 더 많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